15장 4절 그림 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그림 정리를 우리가 단순 열린 영역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단순 연결 영역이 여러 개가 결합된 모양에서의 그림 정리가 똑같이 성립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고요. 더 나아가서 단순하지 않은 영역으로도 그림 정리의 개념을 업그레이드해서 좀 더 확대돼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이 우리가 단순 연결 영역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교재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왼쪽의 영역과 오른쪽의 영역이 서로 이렇게 하나의 경계선을 교집합을 해서 나눠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왼쪽 영역은 D1으로 쓰고 오른쪽 영역은 편의상 D2라 놓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D1 영역의 경계 곡선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양의 방향을 지금 만들려고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경로는 색깔을 구별할까요? 자, 이렇게 가는 노란색 경로는 보다시피 C1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위로 올라가는 이 경로를 우리가 편의상 C3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오른쪽에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경로예요. 진행 방향의 왼쪽에 영역 D2가 놓이게끔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을 C2로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 C3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파란색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보라색 경로를 선택하도록 하죠. C3는 밑에서 위로 갔다면 이 보라색 경로는 위에서 아래 내려오니까 같은 경로를 통과하는데 방향만 바뀌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C3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D1 영역과 D2 영역이 단순 연결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패곡선은 C1하고 C3로 구성되어 있고, 이 D2를 감싸고 있는 또 다른 패곡선은 C2하고 마이너스 C3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각각의 영역에서 그림 정리를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이제 C1과 색깔 구별 없이 쓸게요. C3의 합집합은 분명히 패곡선이죠. 패곡선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기호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방향도 양의 방향이에요. 자, 이제 이 영역에서 PDX 더하기 QDY를 하는 거는 당연히 더블 인테그랄 영역 D1상에서 라운드 Q 라운드 X, 앞 시간에 배웠던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 정리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dx, dy 같이 됐습니다. 이제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영역에서도 똑같이 그림 정리를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오른쪽 영역은 패곡선이 C2하고 마이너스 C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2하고 마이너스 C3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반시계 방향, 양의 방향이죠. PDX 더하기 QDY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블 인테그랄 영역 D상에서 계산합니다. 여기는 D1이고요. D1인데 잘 안 보였군요. D1, 여기는 D2입니다. D2이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Q,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Y 같이 됩니다. 각각의 영역은 단순 연결 영역이라서 앞 시간에 배웠던 거를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 두 개의 선적분을 합쳐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개를 다 변변 더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잘 보면은 C3하고 마이너스 C3는 서로 방향이 반대니까 이 적분값은 당연히 서로 상쇄되겠죠. 그래서 남은 것은 왼쪽에 노란색 C1과 오른쪽에 빨간색 C2 영역만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색깔로 구별해 보도록 할까요? C1과 합집합, 그리고 빨간색 C2죠. 네, 이 C1과 가운데는 이제 서로 상쇄됐고요. 오른쪽에 빨간색을 잘 살펴보면 이게 패곡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변 두 개를 더해보니까 이게 변변 두 개 더한 거예요. 이 두 개를 변변 더해봤더니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도 잘 볼까요? D1과 D2 두 영역을 D1과 D2의 합집합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이때 이 노란색과 빨간색의 합집합은 보면 알 수 있듯이 반시계 방향의 패곡선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합쳐서 아예 하얀색 C라 표시를 해볼까요? 그러면 인테그랄 PDX 더하기 QDY예요.
그리고 오른쪽도 잘 볼까요? D1 영역과 D2 영역의 합집합을 그냥 D 영역이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앞 시간에 배웠던 것과 똑같은 결과가 얻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그림 정리를 이렇게 여러 개의 단순 연결 영역을 합집합으로 해서 구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합쳐도 똑같이 그림 정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보면 이런 그림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그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도 나누고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요. 각각 D1, D2, D3 따로따로 해서 합쳐도 결국은 이와 똑같은 결과가 얻어지니까요. 뭐 이렇게 확대할 수 있다는 거 더 이상 쓰지 않고 그냥 말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간단한 예를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같은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제 4번입니다. C가 중심의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1이 되는 원과 중심의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2가 되는 원 사이에 있는 상반부에 있는 반고리 모양의 영역 D의 경계를 나타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림을 그려볼까요? 중심의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1이 되는 원, 중심의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2가 되는 원이 있는데요. 위쪽이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상반부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밑에는 없는 거죠. 밑에는 없습니다. 자,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고요. 반지름 1과 2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반고리 모양의 영역을 얘를 D라 놓은 겁니다. 그리고 D의 경계를 C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아무 말이 없다면 우리는 그 경계 곡선 C의 방향을 항상 양의 방향이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진행 방향의 왼쪽에 영역이 놓여야 되니까 이렇게 진행해야 되고요. 자, 여기 보세요.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 방향의 왼쪽에 영역이 놓여야 되니까 요 밑에 있는 이 반원, 시계 방향의 반원은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가야 되겠죠. 바깥에 있는 것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전체 경로를 C라 놓은 겁니다. 이렇게 가는 전체 경로는 진행 방향의 왼쪽에 내부 영역이 놓여 있기 때문에 양의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경계곡선 C상에서 이 벡터장의 선적분을 계산할 시라는 얘기고, 얘가 패곡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어요. 자, 이제 y제곱 dx 플러스 3xy dy. 자, 이거 적분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얘가 P고 얘가 Q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림 정리를 쓰려고 하는데요. 그림 정리에 의해서 내부 영역 D상에서 얘가 P, 얘가 P고 얘가 Q입니다. 라운드 Q 라운드 X, Q를 X에 대해서 편밀하니까 3Y가 됐죠. 라운드 P 라운드 Y, P를 Y에 대해서 편밀하면은 얘가 2Y가 됐습니다. 라운드 Q 라운드 X, 라운드 P 라운드 Y예요. 위치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X가 먼저고 Y가 나중이다 생각하면 돼요. 라운드 Q 라운드 X, 라운드 P 라운드 Y입니다. 이제 그리고 dx dy입니다. 요거 계산하면 Y만 남죠.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얘는 영역 D가 모양이 원의 일부분이니까 당연히 극좌표로 바꿔야 될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역 D를 극좌표로 표시한다면 R이 취할 수 있는 값은 1보다 크 나왔고 2보다 작게 나왔죠. 세타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부터 파이에 대한 까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극좌표로 바꿉니다. R은 1부터 2까지가 되고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입니다. 그리고 직교좌표계를 극좌표로 바꾸니까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좌표계를 다른 좌표계로 바꿀 때 야코비안 변환의 크기, 직교좌표계를 극좌표계로 바꾸면 R이 나오죠. 야코비안 변환의 크기는 R이고요. 그 다음에 R을 먼저 하고 세타를 나중에 하고 있으니까 RDRD 세타입니다. 자, 이제 세타를 이거 잘 보면 R과 세타의 곱의 모양이고요. 구간이 모두 상수니까 각각의 적분의 곱으로 바꿔놓을 수 있겠군요. 이제 세타를 먼저 하니까 0부터 파이까지 사인 세타 D 세타, 그리고 R을 계산합니다. 각각의 적분의 곱이에요.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사인 세타 D 세타가 있고요. 사인 세타 D 세타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R 제곱을 적분합니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R 제곱 DR입니다. 사인을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면 2가 나옵니다. 앞에 건 2가 됐고요. R의 제곱을 적분하니까 3분의 R의 3승, 그리고 구간 1부터 2까지입니다. 2예요. 자, 그래서 3분의 2.
2의 3승은 8, 1의 3승 1이라서 7, 그러니까 3분의 2, 7이 14 이와 같이 돼서 이 선적분 값은 3분의 14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이렇게 복합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림 정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도형이 여기 있는 이 도형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앞에서 이런 도형도 우리가 계산했었습니다만 얘는 단순 연결 영역들 여러 개를 겹쳐서 만든 거에 불과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얘는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거는 다중 연결 영역이죠. 분명히 이 D라는 집합 안에 있는 임의의 두 점을 다각형 선분으로 연결할 수 있으니까 연결 영역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있는 한 점을 품고 있는 임의의 패곡선을 아무리 압축해도 한 점으로 모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단순 연결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설명했을 때 사용했던 그림은 다 단순 연결 영역이었습니다. 그럼 단순 연결 영역과 다중 연결 영역의 큰 차이점은 어떤 걸로 구별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부에 홀이 있는지를 잘 보세요.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져 있으면 이런 것들은 다 다중 연결 영역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는 그림 정리를 단순 연결 영역 하나를 처음에 했었죠. 앞 시간에. 그리고 이 시간에 앞부분에서 우리가 한 것은 단순 연결 영역 두 개가 붙어 있는 이렇게 경계선을 이렇게 교집합을 하는 붙어 있는 경우를 다뤘다면 이제는 다중 연결 영역에 대해서 그림 정리를 우리가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설명을 잘 듣기 바라고요. 학교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주의 깊게 잘 설명을 듣고 반복을 많이 해보세요. 자, 우리는 이렇게 영역 D가 내부에 구멍이 뻥 뚫려져 있고요. 영역 D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때 바깥에 있는 패곡선은 보다시피 진행 방향의 왼쪽에 영역 D가 놓여야 되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안쪽에 있는 이 작은 패곡선은 보다시피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하지만 이 C2는 양의 방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 시간에 설명했을 거예요. 반시계 방향이 양의 방향이고 시계 방향이 음의 방향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다중 연결 영역에서 본다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지만 진행 방향의 왼쪽에 보세요. 진행 방향의 왼쪽에 영역이 있으니까 C2도 양의 방향, C1도 분명히 양의 방향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는 그림 정리를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그림 정리는 여러 개 복합적인 도형도 살펴봤었습니다만 내부에 홀이 전혀 없었던, 즉 단순 연결 영역에 대한 그림 정리들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단순 연결 영역의 그림 정리를 합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반고리 모양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그림 정리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만 하지만 이렇게 내부에 홀이 있는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 같은 것을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경계곡선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영역을 반을 뚝 잘라서 표시하는, 꼭 반이 아니라도 돼요. 대략적으로 그냥 아무 위치나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경계선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와 같이 경계선을 표시했을 때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전체 영역이 D였을 때 위의 영역은 D', 아래 영역은 D2'이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영역을 이렇게 볼까요? D'의 바운더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D'의 바운더리를 선택할 때 그 바운더리를 노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 영역을 아까 C1, C2가 있었으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바운더리 D'이라 쓰겠습니다. 책에 있는 기호표기 똑같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얘는 경계곡선을 뜻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진행 방향의 왼쪽에 영역 D'이 놓이도록 반시계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진행 방향 왼쪽에 영역이 놓이도록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빨간색으로 이 아래 영역 D2'이라 표시했던 것을 포함하게끔 되는 그런 영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되죠. 얘를 이제 바운더리 D2'이라 보겠습니다. 여기서 노란색은 오른쪽으로 왔는데 빨간색은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야 되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렇게요. 빨간색의 방향은 이렇게 돼요. 진행 방향의 왼쪽에 D2' 영역이 놓이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빨간색 바운더리 D2'과 노란색 바운더리 D'은 각각 D'을 내부 영역으로 D2'을 내부 영역으로 갖고 있는 경계곡선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다 양의 방향이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안에는 절대로
내부에 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멍이 뻥 뚫려져 있는 것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바로 앞 시간에 배웠던 단순 연결 영역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밑에도 잘 볼까요? 밑에도 보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D2' 영역 안에도 어디를 봐도 내부에 홀이 뻥 뚫려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 바운더리 D1과 여기 D'과 D2'의 바운더리 상에서 각각을 적분하는데요. 방금 전에 계산했던 이거와 같은 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을 이 예문에다 똑같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얘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볼 수 있네요. 자, 우리는 이제 각각 위의 영역과 아래 영역에서 제각각 그림 정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의 영역은 이제 색깔로 구별할게요. 노란색 D'의 경계곡선 상에서 PDX 더하기 QDY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노란색 내부는 D'이잖아요. 노란색 내부는 D'입니다. D'에서 우리는 라운드 Q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Y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빨간색이죠. 인테그랄 바운더리 D2'입니다. 그 다음에 PDX 더하기 QDY죠. 자, 이제 이것은 밑에 있는 영역은 D2'이죠. D2' 상에서 똑같이 그림 정리를 적용했으니까 라운드 Q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Y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이 두 개를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변변 더해 보겠습니다. 이 둘을 변변 더해 버리면 자, 이제 모양이 같으니까 얘네들 이 바운더리 D'과 바운더리 D2'을 계산해서 두 개 더하잖아요. 여기 했던 거와 똑같이 이제 얘네들도 잘 보세요. 앞서 얘기했을 때 C3하고 마이너스 C3 서로 상쇄됐었죠? 얘도 보세요. 이 바운더리 D'을 계산할 때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와 이 밑에 빨간색 경계곡선 할 때 오른쪽에서 왼쪽에 서로 상쇄되죠. 적분값이 서로 상쇄됩니다. 이쪽의 경계곡선에서도 역시 서로 상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와 똑같이 우리는 이제 새로운 패곡선을 상에서의 적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도 어차피 패곡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운더리 D'과 합집합 그 다음에 바운더리 D2'에서의 선적분이었거든요. 조금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죠. PDX 더하기 QDY입니다. 이제 오른쪽은 D'과 D2'의 피적분하면서 똑같네요. 그래서 이거와 똑같이 D'과 D2'의 합집합에서 적분하는 것과 같네요.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라운드 Q,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Y, DX, DY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왼쪽에 얘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노란색과 빨간색을 잘 관찰해 볼까요? 어차피 얘네들은 서로 상쇄돼서 소거됐습니다. 그러면 노란색과 빨간색을 더한다는 얘기는 노란색 바깥에와 빨간색 바깥에를 한꺼번에 계산하면 C1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안쪽에 이 노란색의 시계 방향과 아래쪽에 빨간색의 시계 방향을 합치니까 C2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계상에서의 적분이 자연스럽게 얘네들은 이제 그냥 색깔 구별 없이 하얀색으로 할게요. C1 합집합 C2 이거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테그랄 PDX 더하기 QDI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리고 D'과 D2'의 합집합은 이 위에 빗금친 영역과 아래 빗금친 영역을 합하면 D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D상에서의 적분과 같네요. 여기까지가 됐나요?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 두 개의 적분, 이 왼쪽의 적분과 오른쪽의 적분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방금 전에 여기서 설명했던 것과 대동소이한 그런 기호 표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은 이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다중연결 영역에서의 그림 정리라는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다음 같은 예문을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물론 여기에서 C1과 C2 따로따로 두 개의 적분의 합으로 다시 표시할 수 있습니다.
C1과 C2의 적분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건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이 적분과 이 적분이 같다는 거 여전히 그림 정리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예제 5번 볼까요? 여러분들 예제 5번 별 표시해 놓을까요? 학교 시험 문제 또는 과제물 등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것이 예제 5번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예문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등장하니까 잘 익혀두세요. 자, 이제 벡터장 F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때 원점을 둘러싸는 모든 단순 닫힌 경로에 대하여 이 적분값이 2파이가 되는 것을 보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C는 반시계 방향을 염두에 둔 거예요.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책의 저자가 따로 이렇게 방향을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반시계 방향을 얘기합니다. 대신 교재 그림으로 그걸 설명해 놨어요. 그림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명해 놨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따로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옆에 그림을 보고서 반시계 방향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얘가 시계 방향이더라. 시계 방향의 패곡선이면 마이너스가 붙고요. 반시계 방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벡터장이 주어졌을 때 원점을 둘러싸는 모든 단순 경로에 대한 벡터장의 선적분이 2파임을 보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저 벡터장의 모양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이 벡터장 F가 이게 분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좀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X좌표 더하기 Y좌표분의 마이너스 Y 그리고 제1성분은 이렇게 됐고요. IJ의 결합으로 따로따로 띄어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XJ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얘가 P라는 얘기고요. 얘가 P고 얘가 Q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벡터장에 대해서 원점을 둘러싸는 모든 단순 경로에 대하여 다음 적분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런 모양이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거 잘 들여다보면요. 원점을 둘러싸는 원점을 포함하고 있는 반시계 방향의 패곡선을 실어놨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원점에서 함수가 분모가 여기 돼서 불능이 있죠.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 분모가 여기 돼서 불능이 되니까 그래서 이 예문에다가 직접적으로 그림 정리를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림 정리는 연속인 편도함수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연속인 편도함수를 가질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얘를 편미분하면 분모가 제곱이 되거든요. 얘도 편미분하면 분수함수의 미분법으로부터 분모가 제곱이 되는데 영영을 대입하면 분모가 여기 돼서 불능이 되니까 편도함수가 연속이 되지 않는다. 즉 당장 원점에서 함수값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 자체에다가 그림 정리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바깥에 반시계 방향을 도는 패곡선과 같은 방향의 작은 패곡선 하나 잡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작은 패곡선은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원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임의 패곡선이고 얘는 반지름이 아주 작은 반지름 A가 아주 작은 값이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A가 되는 작은 원을 하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C'이라 놓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조금 전에 했던 것을 여기다 그대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는 조금 전에 이렇게 내부에 구멍이 뻥 뚫려져 있는 경우를 살펴본 적이 있었죠. 이렇게 내부에 구멍이 뻥 뚫렸는데 여기는 반시계 방향이고 여기는 시계 방향이었었잖아요. 그래야 이 두 개의 경로가 다 같이 양의 방향, 이걸 합친 것이 진행 방향 왼쪽에 영역이 놓여야 되니까 양의 방향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얘는 바깥에는 반시계, 안에는 시계 방향이었는데 얘는 지금 둘 다 반시계 방향의 경로를 선택한 겁니다. 요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은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C하고 그 다음에 요 C'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을 하겠습니다. C'에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고 해요. 그러면 이 하얀색도 진행 방향의 왼쪽에 영역이 놓이게 되고 바깥의 C도 진행 방향의 왼쪽 영역이 놓이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합집합을 우리가 이제 편의상 C 마땅한 기호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쓸까요? 자, 이 위에다 발을 붙일게요. 편의상 우리끼리 지금 이렇게 발을 붙여서 그냥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의 합집합을 C 바로 표시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아까 요 두 개가 의미하는 바가 이렇게 바깥에는 반시계
안쪽은 시계 방향이었는데 얘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죠.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C1, C2와 똑같은 위치예요. 자, 그걸 우리는 그냥 C 바로 표시한 것 뿐이고요. 그럼 방금 전에 배웠던 원리로부터 이 원리를 똑같이 답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좌측을 우측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바꾸려고 하는데요. 잘 보세요. 내부에 구멍이 뻥 뚫려져 있는 영역에서 이걸 계산한 걸 배웠잖아요. 왜냐하면 그 내부 안에서는 특이점이 없었으니까요. 여기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비록 얘는 구멍이 요 안에서는 분모가 여기 돼서 불능이지만 이렇게 경계선을 두 개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와 똑같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는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이제 이 노란색 이렇게 도는 것을 이런 식으로 도는 것을 우리가 위의 영역을 앞에서 했던 것처럼 D'과 밑에는 D2'이라 볼게요. 그러면 위에 노란색은 바운더리 D'을 말하고요. 밑에도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도는 것을 계산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도는 것은 얘도 앞에서 했던 것처럼 D2'의 바운더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설명했던 것과 똑같은 위치가 되죠. D' 안에는 내부에 특이점이 없어요. 전혀 특이점이 없죠. 특이점이라는 것은 분모가 0이 되는 점을 말합니다.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위에 사선으로 빗금친 D' 영역 안에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D2' 안에도 이게 벌써 여기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원점이었는데 그걸 서로 제거시켜 버렸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위의 영역과 아래 영역을 서로 분리해서 본다면은 이제 앞에서 했던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설명했던 걸 똑같이 쓸 거예요. D', D2'. 여기 똑같죠? 저걸 여기다 그대로 썼다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우측에서 좌측 가는 것은 서로 상쇄돼서 우리는 얘네들이 말하는 것은 잘 보세요. 얘네 둘 노란색과 빨간색 서로 소거됐어요. 그래서 바깥에 노란색과 바깥에 빨간색을 합치면은 C가 되죠. 이제 C1 대신에 C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그냥 C라 쓰겠습니다. 그리고 합집합.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쪽은 아까 시계방향으로 돌아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시계방향으로 돈 것은 마이너스 C'이라 썼으니까 마이너스 C'이 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DX 더하기 QDY예요. 물론 이 P하고 Q는 얘를 말합니다. P하고 Q는 이해됐죠? 좌변이 됐고요. 우변을 계산합니다. 우변은 이제 D'과 D2'의 합집합이었는데 그게 D상에서 합집합. D는 뭐냐면 이 영역 전체가 지금 D입니다. 이 영역 D. 요 내부에 구멍이 뻥 뚫어진 걸 뺀 나머지 얘네들이 D예요. 그래서 영역 D상에서 내부에 구멍이 뻥 뚫어진 거 요건 제외한 거예요. D'과 D2'의 합집합을 D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 Q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Y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이용한 것 뿐이에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오른쪽은 이 내부에 구멍이 뻥 뚫려져 있는 이 부분은 빠져나간 거니까 요거하고 요거 안에서는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모가 동시에 0이 되는 점이 없잖아요. 0에서 분모가 0이 없잖아요. 이거 분모가 X가 0이고 Y가 0일 때 0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는 이제 그대로 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을 계산합니다. 영역 D상에서 라운드 Q 라운드 X, Q를 X에 대해서 편밀합니다. 분모를 제곱하죠. 분자를 미분합니다. 분자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 분모 곱하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분자 곱하고 분모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2X가 됐습니다. 이것이 라운드 Q 라운드 X를 계산한 결과예요. 마이너스 이제 같은 방법으로 이거 좀 지웁니다. P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P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분모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Y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분자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분모 곱합니다.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분자 곱하고 마이너스 Y 분모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2Y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dx dy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거 지워도 되겠네요.
이제 이 중괄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 중괄호 부분을 정리하면 더블 인테그랄 D상에서 자, 분모는 통분할 수 있네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제곱으로 통분할 수 있고요. 자, 분자 계산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이니까 y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면서 플러스 2y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한꺼번에 마이너스를 다 곱하니까 계산이 좋게 x의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y 제곱이니까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이에요.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dx dy입니다. 자, 이거 소거되고 이거 소거됐습니다. 그래서 분자 0이 돼버렸으니까 0을 적분해봤자 0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이 좌변의 이 선적분의 값을 계산한 결과가 우변 0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좌변을 다시 한번 써볼까요? 좌변을 다시 보면 인테그랄 C상에서 PDX 더하기 QDY를 계산하고 플러스, 자, 분리해서 따로따로 쓸 수 있죠? 마이너스 C 프라임 상에서 PDX 더하기 QDY를 한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좌변 노란색 밑줄처럼 부분은 두 개의 합으로 분리할 수 있고요. 우변 0입니다. 자, 그럼 얘를 우변으로 이항을 할까요? 우변으로 이항을 하니까 인테그랄 C 상에서 PDX 더하기 QDY는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인테그랄, 여기가 마이너스 C 프라임이죠. 그 다음에 PDX 더하기 QDY 같이 됐습니다. 넘어와서 부가 마이너스 됐어요. 자, 근데 이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를 결합하면 인테그랄 C 프라임 PDX 더하기 QDY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문제에서 요구했던 것은 이 그림지에 지워도 됐죠. 원래는 원점을 포함하는 반시계 방향의 임의 패곡선 C상에서 PDX 더하기 QDY를 계산하라고 했던 문제인데요. 그것을 우리는 쭉 계산해 보니까 얘가 임의 패곡선이니까 경로를 매개 변수화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C'은 바깥에 있는 C와 똑같은 방향의 반시계 방향의 패곡선을 잡았는데 보다시피 원의 형태를 잡습니다. 반지름은 A로 놓고, 그러면 이 바깥에 임의의 패곡선 C를 따르는 선적분이나 내부에 원점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작은 원을 만들어서 C'상에서 선적분한 결과 항상 같다는 뜻입니다. 즉 임의의 C상에서 적분하는 거랑 C'에서 적분하는 거랑 항상 이 문제는 적분값이 일치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C'을 여기서는 그림 정리 쓸 수 없습니다. 여전히, 왜냐하면 C' 내부 안에는 여전히 분모해야 되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얘는 직접 경로를 매개 변수화시켜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C'은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A가 되는 원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C'을 경로를 매개 변수화시키면 X는 A 코사인 T가 되고, 그리고 Y는 A 사인 T 이렇게 됐죠. 그리고 반식의 A는 양수가 되고 아주 작은 반지름이라 보겠습니다. T가 취할수 값은 0부터 2파이까지예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경로를 직접 매개 변수화시켜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 직접 매개 변수화시켜서 계산한 것이 결국은 2파이가 나온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을 계산합니다. C'을 경로를 매개 변수화시키니까 PDX 더하기 QDY잖아요. 자, P는 여기 있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래서 X 한 번 더 써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C'상에서 반시계 방향의 C'상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Y dx 플러스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에 X 그리고 DY거든요. 이것이 이제 오른쪽 C'상에서 PDX 더하기 QDY 꼴입니다. 자, 얘를 직접 계산하도록 하죠. X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X는 A 코사인 T, Y는 A 사인 T니까 X 대신에 이걸 대입하고 Y 대신에 이걸 대입하면 A 제곱 이와 같이 되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1이라서 분모는 A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Y 대신에 A 사인 T를 여기다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 사인 T와 같이 됐고요. DX를 계산하죠. 얘를 미분하니까 DX는 DX, DT, DT예요. 얘를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A 사인 T죠. 여기도 또 마이너스 A 사인 T와 같이 됐고요. 그리고 DT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 더하기 Y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여전히 A 제곱이 됐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1이에요. X는 A 코사인 T입니다. DY는 얘를 미분하죠. 얘를 DY, DT, DT 있잖아요. 그래서 A 사인 미분하니까 코사인 T 그리고 DT입니다. 똑같이 DT가 있으니까 묶어내도록 하고요. T가 취할수 있는 값에 보면 0부터 2파이예요. 그래서 0부터 2파이가 됐고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0부터 2파이가 되고
dt를 묶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a제곱 상쇄되고 a제곱 상쇄됐습니다. 이 앞에 거는 사인의 제곱이고 뒤에 거는 코사인의 제곱이군요. 그래서 바깥에 dt가 있었습니다. 코사인 제곱도 사인 제곱이 1이죠. 1을 0부터 2파까지 적분하니까 2파입니다. 따라서 임의의 반시계 방향의 패곡선을 따르는 적분값은 언제나 원점을 포함하는 아주 작은 원을 반시계 방향으로 바깥에 있는 패곡선하고 똑같은 방향에 조그만 원을 하나 잡았을 때 반지름하고 상관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A가 다 상쇄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반지름을 잡더라도 원점만 포함하고 있기만 하면 되고요. 항상 적분값은 2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그 퀴즈 한번 내볼까요? 만약에 시계방향으로 돌았다면 마이너스 2파이죠. 반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를 돌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바퀴를 돌았으니까 여기다 똑같이 두 바퀴를 돌니까 0부터 4파이니까 그 4파이가 되죠. 세 바퀴를 돌면은 결국은 한 바퀴 돌 때 2파이니까 곱하기 3을 하면 6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몇 바퀴를 돌았는지에 따라서도 이게 적분값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지금 배웠던 이 예제 5번은 학교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이런 시험에도 빈번하게 출제되니까요. 원리를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는 앞절에서 선적분의 기본정리 단원에서 만약에 어떤 벡터장이 라운드 P 라운드 I하고 라운드 Q 라운드 X가 같다면, 물론 기타 다른 조건도 충족돼야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벡터장은 보존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 없이 그냥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그림 정리를 배웠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던 그 정리를 이제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정리는 앞에 선적분의 기본 정리에 나와 있던 정리였거든요. 앞절에서는 증명 안 하고 갔었거든요. 자, 이제 얘를 이 절에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가정과 결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정이에요. F는 열린 단순 연결 영역 D에서의 벡터장이고 P하고 Q는 연속인 일개 편도함수를 가지며 영역 D상에서 이 편도함수 결과가 서로 일치한다고 가정한다면, 이게 일치한다면 주어진 벡터장은 반드시 보존적 벡터장이다. 즉 보존장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열린 단순 연결 영역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연속인 편도함수를 가져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돼.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할 때 주어진 벡터장은 보존장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보존장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이냐면은 다음 같은 것을 한번 해볼까요? 이 D 안에 있는 임의의 패곡선 상에서 이 벡터장의 선적분이 만약에 0이 나온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배웠었죠? 경로의 독립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네요.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정리에 의해서 본다면 경로의 독립이면 주어진 벡터장은 보존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C가 반시계 방향에 D 안에 있는 패곡선이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 연결 영역 D 안에 있는 임의의 패곡선이라 보겠습니다. 양의 방향에, 반시계 방향이라 하지 말고 이제 항상 양의 방향이라 할게요. 양의 방향에 패곡선이라 하겠습니다. 즉 D 안에 있는 양의 방향의 패곡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반시계 방향, 양의 방향이니까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벡터장 F의 선적분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벡터장 F가 P하고 Q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P하고 Q가 이 안에서 연속인 일개 편도함수를 갖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림 정리의 모든 가정을 다 만족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 정리로부터 내부 영역 D상에서 라운드 Q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Y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됐네요. 그림 정리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 가정에서 라운드 P 라운드 I하고 라운드 Q 라운드 X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 여기 P적분함수 0이네요. P적분함수 0이니까 당연히 적분값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C가 임의로 잡았거든요. D 안에서 있는 양의 방향의 패곡선이었는데 임의의 패곡선 C상에서 선적분이 0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이 적분은 당연히 경로에 대해서 독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됐죠? 이 적분은 경로의 독립입니다. 어떤 경로에 대해서 계산하더라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경로에 대해서 독립이라는 것을 보였네요.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이 정리, 바로 앞에 있었던 정리로부터 경로에 대해서 독립이라면은 그러면 당연히 주어진 벡터장은 보존장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주어진 벡터장 F는
보존 쪽 백타장, 줄여서 보존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보존장입니다. 그래서 증명이 끝났네요. 그래서 앞에 절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해결을 못했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그림 정리를 이용하면 좀 더 수월하게 증명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습니까? 자, 이 절에서 공부했던 그림 정리는 앞에서도 강조했었는데요. 백탑미분적분학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중요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정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잘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강조하는데요. 학교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꼬박꼬박 출제가 되는 그런 중요한 절이니까요. 잘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교재 그림 정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